여러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죄송해요. 뒤에서 잘 보이던데 목소리라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경상도에서 시작한 회사들이 많이 성공했다는 것은 기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네트워크 회사들이 조직 마케팅을 많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번에도 부산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또 와서 더 강력하게 느끼게 돼서 감사합니다. 본사에서 강의할 때 정부에서 대표가 오셔서 구독자님들과 또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모여서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 열렬히 막 박수를 치고 설명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많은 분들 우리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냐면 하이 직업자들이 수당이 적게 나온다. 많은 통장을 보고 좀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베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큰 이자 내서 달러 이자 내서 하신 분들이 수당이 적으니까 막 아우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본사님들한테 막 인격적 모독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너무 다운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받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많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나오면 우리 회사에 그래도 대표를 하고 열렬히 박수를 치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했어요. 자신들은 힘들게 생활하면서 그런 모든 어떤 그 항해나 그다음에 저항들을 자기가 부딪혀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제 앞에서는 또 저를 환영하고 박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왜 박수를 치고 할까? 라고 해서 제가 감동을 얘기했더니 우리 회사의 미래잖아요. 우리 회사의 대안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어느 기업이 어느 대기업 못지않는 글로벌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보다가 다니고 계열사들 점검하고 다닐 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차 안에서 많이 전화 통화하고 김밥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서 움직입니다. 거의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람되고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IT들이 어째 기술을 부리고 우리 계열사들은 경쟁사와 겨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면 관공서를 상대로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IT들이 관공서에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 안티성 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내요. 저희가 미국의 마약 단속국의 다이아몬드 후원 그 기업체잖아요. 그런 다이아몬드 후원 기업체인데 이 아이들이 영문은 똑똑하게 그렇게 많아. 영문은 알가지고 BA 본부에다가 BA 마약 단속국, 미연방 마약 단속국 본부에다가 또 정보를 우리에 대해서 아티들을 막 그 뉴스나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루 내려갔었어요. 허브 기업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감천 놀래잖아요. 내려갔는데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안티 세력에 의한 은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디로 그 사이에 얼마나 정보망이 많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일부 세력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지금 홈페이지에 다이아몬드 기업체에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100% 이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이, 사장님들이 3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룹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멈추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광고 이용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에코맥스라든지 아직은 화장품은 안 했지만 그거 받는 거 그냥 공짜로 드리고도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들을 우리 계열사에 지금 다 팔면은 다 보상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계열사의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열사들이 이제 이것이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디자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 2개를 붙일 목표로 저희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정도면 저희가 투자할 때 자본 가치가, 기술 자본 가치가 5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투자하고 60%에 62%의 지분을 확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560억의 기업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300억을 투자하고 지분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봤을 때 직접 상장을 하든지 우회 상장을 하든지 그것은 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고 선택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몇 달 후에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또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호주가 될 때 우회상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우회상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장 이미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를 인수하든지 협업하든지 해서 상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호주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그때 판단을 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됐든 그때 되면은 560억이 5조 가치를 향해서 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둘 진행되는 것을 보는데 제 마음속이 정말 여러분들이 시대의 차이도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소망이 안 보일 때 무너지고 희망이 안 보일 때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고 기력이 발에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안 달래요. 근데 우리 임원들하고 계열사에서는 제발 좀 천천히 얘기해주시라고. 뉴스에 뜬 다음에 얘기해주시라고. 뉴스에 뜬 다음에 미리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룹장님들 모였을 때 또 이게 근질거려가지고 얘기를 일본에서 전화 오세요. 제발 좀 생중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절박하면서 오는 저희 믿습니다. 불찰입니다. 절박한 것은 제가 절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들이 절박하잖아요. 현실은 힘들고 비전은 보여지지 않고 정보는 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그룹장님들하고 사장님들, 센터장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애다 모르겠다, 다 얘기해버리겠다 그래 가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또 희망을 가지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내려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감사하고 또 계열사 대표들한테는 혼났습니다. 혼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0번 사과하면 어쩌겠어요. 내 개인적인 인격이라든지 자존심은 저는 그런 데서 자존심 챙기는 거 하지 않습니다. 돈을 꼭 소유해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쓸 때, 돈을 사용할 때 오는 힘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정말 원어민들이 3천억 정도 저희가 매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억 이상 부가세를 내고
원천세, 그다음에 그 법인세, 법인세만 저희가 110억 냈으니까 저희가 대전에서 500억 가까이 세금 있습니다. 부가세, 원천세, 원천징수세, 원천세, 그다음에 법인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대전에서 많이 낸 세금을 많이 낸 회사가 됐습니다. 1위입니다. 세금. 그런데 그렇게 제가 1년 전에 3천억 며칠 뛰었다고 그랬더니 5천억 띄우고 2천억 숨겨놨을 거라고 그래서 당신 수준대로 생각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많은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너가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내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나를 향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나머지는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건 오너 리스크가 없습니다. 오너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와서 약속하는 것을 보면 오너비 그룹은 오너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소유할 때 느끼는 그런 기쁨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눠줄 때 우리 사업자들 3만 명이 우습게 생각하고 올 9월부터는 제 마음속에 위기 과정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학원도 다니게 하고 피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도 먹게 하고 목욕탕 공짜로 가고 머리 공짜로 가고 그들이 자연산 학원대라는 이름으로 너는 위기 과정 청소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 자연산 탐험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옷을 입고 모자를 꽉 쓰고 전국에 또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 그런데 그 자연을 탐사하러 다니는 그래서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연을 통해서 늘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30년과 20년 만에 처음으로 28만 평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28만 평의 원시림이 보존돼 있었어요. 그동안에 개발되면 원시림이 되고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박사들이 내려갔더니 거기서 그 돌이 그 화가 무슨 화가인가요? 현무암이죠. 현무암 그 구멍 뽑았더니 현무암을 뚫고 나무가 아름드린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뭐 이렇게 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치료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보면 바람이 막 숭숭 들어와요. 근데 그 바람을 카이스트에서 그 바람을 체크를 했는데 뇌, 치매를 치유하는 그 원천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에 그 뇌치료용 그 소리 음원이랍니다. 음원 연구소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그 28만 평 그 땅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28만 평을 이제 55개 동을 건축하라고 정부가 허가를 내줬어요. 저는 작년에 받았는데 어제 그 관리동을 100평을 최초로 관리동을 이제 첫 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데 저희가 투자를 하고 공동 개발을 하냐면 미가족 청소년들이 인디아나 존스 옷을 입고 제주도에 가서 거기가 본부예요. 자연사 탐험대 본부. 그런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저는 그게 행복했습니다. 행복을 먹게 하는 차 안에서 기뻐하고 그 무엇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저희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이 다른 언론들이 돈을 자기한테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경찰이 당연히 이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고소한 경우는 고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있어요. 고소한 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아예 그냥 조사 끝나버렸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민 보면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피해자라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이게 경찰이 저거 뭐가 피해자라고 조사했더니 아무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르지도 않고 혐의 없음에 통지서가 저한테 나오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뭘 가는 고발을 받으세요. 고발을 거두면 피해자가 아닌데 아무 저기에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안티들이 5명, 10명이 감독원에다가 고발을 해봅니다. 워너비가 다단계인 것 같다. 유사스 시인 것 같다.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주의하라. 우선 고발료는 주의라고 뜨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대전경찰청에 주의가 떴으니까 조사해봐라. 거기가 진짜 사기 예산인지 다단계 예산인지 그러해서 조사해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들이 저희 회사 와가지고 두 가지를 냈던 거예요. 첫째는 직원들이 다른 다단계 회사 갔을 때하고 다르게 직원들이 너무 밝아.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놀랬다고 해요. 경찰 직접 저한테 했는 게 놀랬고, 두 번째는 회장방이 너무 초라해요. 제가 하고 계신 분들은 알지만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저희 창이 없어요. 왜냐면 창문방은 직원들이나 다른 카페를 꾸몄습니다. 우리원들이 올 수 있게끔 카페를 꾸미고 제 방은 저쪽에 창이 없는 쪽에다가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회장방이.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보고 경찰 수사관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6월 말에 모든 안티방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안티에서 이제 계열사들이 수명에 올라왔기 때문에 2개 계열사가 안티에서 고소 들어갔습니다. 고소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이제 본사는 웬만한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상당히 원어민 지수사 본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행동을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제가 현직 목회하는 목사인데 사기하는 회사의 목사 이래가지고 저희 교단에서도 아주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꽉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참냐? 계열사들이 수면에 올라갈 때까지 참은 거예요. 수면에 올라오면 이제는 안티에 대해서 고소하면 기업 신용의 손재가 커져요.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회사가 위험을 가지게 되면 기업 신용의 손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X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개 계열사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개인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업과 개인이 싸우면 개인이 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가장 손해배상을 많이 청구하는 게 신용의 손재예요. 기업이 신용을 훼손하면 미래의 가치 평가를 지금 회사가 뭘 준비해서 1,000억대 매출을 향해서 가는데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신용훼손돼서 1,000억대 매출을 못 띄우고 100억대밖에 못 띄웠다. 그래서 900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재판될 때까지 기업은 뭐냐면 완전 100억대의 손해를 끼쳤다.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100억 손해를 끼쳤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 1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잖아요. 100억까지 가면 끝나서 돈을 해소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다 빼돌려버렸어. 그 돈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암유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암유 신청을 했는데 100억의 손실을 받다라고 하면 암유를 들어가려면 10%를 공탁을 걸어야 돼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공탁을 걸면 그 피해자, 대상자, 개인한테 너도 암유를 안 들어가려면 10억을 공탁 걸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 개인이 그 재판 끝날 때까지 10억을 묶어놔야 돼요. 법원에. 그러지 않으면
총장부터 모든 부동산한테 아무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기업과 싸울 때. 그리고 재판이 이어질 때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10억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세요. 10억 들어가니까 얼마를 못한 건데 1억 공탁을 걸었어요. 저쪽이 1억 어떻게 마련하고 1억 공탁을 걸면 아주 안 되잖아요. 근데 계열사 추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채우면 계열사 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20개 회사 있잖아요. 말하자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지면 삼성전자가 벌 수 있고 삼성자동차가 벌 수 있고 삼성화학이 다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업이라는 브랜드로 20개 계열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들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은 더 이상 개인이 딱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거나 이 영상이나 제 인정을 듣는 개인이 있다면 이제까지 한 것으로 멈춰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바쁘게 오다 보니까 그런 거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이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봤자 피곤해요. 근데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6월달 어저께까지 기자센이 또 해외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 못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날 해냈던 트라이스톤이 요강로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일본에서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은 900억 매출을 하면서 가는 첫 공정입니다. 요강로에 불이 들어오면 1년 동안의 900억 매출을 딱 2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일본의 소모모라는 상사하고 거기 본사에서 직접 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요강로 가동되면 1년 동안에 900억 수출하고 납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언제 7월 7일 날 아무튼 오픈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6일 날은 블록체인 엔진, 세계에서 최고 빠른 블록체인 엔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주라는 회사가 여의도에서 7월 6일 날 플랫폼을 오픈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외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또 유럽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서 국가 관료들 기관들이 행정수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저희에게는 오너비의 임원들하고 해서 50명 자석 필요가 주어져서 저희가 50명이 참석을 합니다. 입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이제 7월 6일 날 행사하고 7월 12일은 이제 필리핀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오픈 행사를 합니다. 7월 10일 날 오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중순 되면은 또 어디야? 캄보디아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몽골 해야 되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그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오픈식이고 이런 일들이 줄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7월, 8월은 정신없이 이제 계속 이제 뉴스와 기사가 뜨게 됩니다. 7월, 8월. 왜 이걸 서두르냐면 7, 8월은 저희가 박차를 가져야 9월에 방학 끝나고 아이들이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 명단을 받아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핑거룸 운동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왜 9월부터 해야 되냐? 내년에 하면 안 되냐? 이게 교육청에서 애들 명단 받는 게 하늘 별따기입니다. 제가 2009년에 3,500명의 13,900명의 아이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16개 교육청에서. 그때 언제 이게 가능했냐면 국회의원 선거전에 가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애들 명단을 가지고 앵벌이하는 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 명단으로서 기부금 받아서 자기네가 다 써버리고 조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단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진행하려면 내년 4월 총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을에 진행해야지 아이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위기관심을 맞은 아이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 8월은 제가 엄청 바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열사들이 다 막 수면에 떠오르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바라봐도 워너비도 뭐 20개 회사이기 때문에 뭐 회사도 왜 이렇게 조용하냐. 또 안티들은 계열사들이 있지만 매출 뛰는 회사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원래부터 메인 회사는 팔면 회사잖아요. 목표에 있는 작년 40억 매출 뛰었어요. 근데 IT들이 잠깐 매출 뛰는 회사가 어디냐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 뛰었습니다. 디자인센터 매출 뛰어요. 화장품 만들어서 매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찾는 건 뭐냐면 진짜 주력 큰 회사들 매출 뭐 40억 이런 되는 게 아니라 900억, 1000억 매출 뛰는 그런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800억 투자했습니다. 20개 계열사를 만들면서 금액이 다 다르지만 3천억 매출 중에 80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수당 다 나눠드렸잖아요. 수당 나눠 매출에 대해 수익에 대한 수당 다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몸대로 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 할아버지가 와서 뒤져봐라.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고 투자하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간 거죠. 저는 여러분처럼 사업도 안 하죠. 저랑 집사람은 아무 사업도 안 합니다. 왜요? 기준을 잡았어요.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위기 가진 아이들을 정말 돕는 회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 기성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여러분들 써준 거네. 써주지 못하게 되면 수명은 오래 가는데 오래 사는데 아주 비참한 4차 산업혁명에 피지에 치른다고 몰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큰 시점 예고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10만 명의 기성세대들을 우리 워너비 그룹의 식구가 되게 해줘서 우리 수익을 나눠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쓴 게 없어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집사람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워너비 그룹은 수익 내는 회사가 없냐? 뭐 20개 회사 떠들지만 수익 내는 회사가 없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수익을 매출을 크게 일으키는 회사의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 오너를 바꿀 수 있는 지분 아니에요. 51%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럼 51%의 지분을 가져오려면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를 가져온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돼요? 작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면 별볼이 없는 거고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출까지 일으키려면 돈을 얼마를 쏟아버려야 되냐 이거죠. 실례로 저희 가장 큰 돈을 투자했던 디자인셀이 만약상 디자인셀이 해외 법인이 만들어지고 해외에서 일본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엑소중 혈관 투여 주사가 많아서 낮이다.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일어난다. 우리는 아직 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맞습니다. 근데 해외는 일본은 지금도 맞추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고수 매출이 일어나면 합법 받는데 1,200만 1,500만 원인데 그러면서 매출이 발동되게 되면 제가 300억이 아니라 3천억 투자한들 50%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워너비는 어떻게 제가 투자를 했냐면 이 기술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지나면 세계적인 기술이 될 수 있고 이 수익은 엄청난 매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남들은 다 점검하고 알아보고 따지고 이럴 때 저는 그냥 썩 투자를 들어가버린 거예요. 마음에 투자를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제 자랑 경험을 할게요. 어느 정도 가까운데 투자했냐. 대기업을 제치고 제가 투자한 게 4개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치고 투자한 게. 디자인셀은 투자한 거 2년 아는 사이입니다. 2년 아는 사이인데 제가 이제
자금이 확보됐잖아요. 자금이 확보됐을 때 저는 그 교수님의 회사 사무실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연구소도 안 가봤습니다. 교수실에 가서 교수님만 쳐다봤어요. 교수님만 쳐다보고 교수님을 100% 믿고 그분의 논문과 특허만 보고 100% 믿고 저는 투자를 들어가고 다른 기업들은 그리고 분석하려고 좀 우리가 딱 들어가서 기사 딱 뜨니까 아이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 과감하게 20% 집으로 보낸 거예요. 뭘 보고 남들보다 직관력으로 믿음을 갖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지수를 확보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 20개 회사에 리스트에 안 들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미 돈은 투자되는데 그런 회사도 있어요. 이건 너무 커서 비밀에 붙여야 될 건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수년 위로 이제 작년 9월부터 투자가 일어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한 10개월 지나니까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갑갑하고 또 궁금하고 또 갑갑한 것에 답답하고 답답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 6월 말까지 어제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7월부터는 그것들을 보여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워너비 그룹이 이제는 그 K기업을 7월 5일부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명을 케어할 줄 알았어요. 우리 기업이 번 돈을 10만 명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아이들 10만 명, 어른 10만 명을 식구로 삼아서 우리 계열사들이 20개에서 이제 100개 계열사까지 줄 건데 계열사들이 번 돈을 4차 산업혁명이 크게 번 돈,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기업들이 다 합쳐서 번 돈을 우리는 이 어른들 10만, 아이들 10만을 위해서 저희는 다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을 했는데 앞뒤를 때문에 3만 명에서 멈췄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며칠 동안에 더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는데 뭐 제가 몇백 명 다니는 잘 모르겠지만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3만 명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박이다. 이래야 돼요. 애값이 10만 원이 나눠질 걸 3만이 나눠가지니까 3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입이 3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 소명과 다짐은 뭐 3분의 1로 찍어지면은 3만 명에서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글로벌 딜러와 K딜러의 차이는 한 200배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해외로 나갔을 때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필리핀을 성공을 해서 필리핀 열리죠, 베트남 지금 들어갔죠, 베트남 열릴 건지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국가기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몽골, 네팔 기다리는데 네팔, 지금 현재 여기까지 네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샘플이 들어갔고, 그리고 유럽은 워너비 그룹이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디자인셀이 크로아티아에 이미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디자인셀 EU 유럽 법인이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해서 법인이 세워져서 뉴스에도 다 나왔습니다. 언론에 냈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유럽도 워너비 그룹이 우리 계열사가 어디가 들어가든가 워너비 그룹은 이제 들어가서 곳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가게 되고 전 세계에서 벌어진 돈이 한국으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실어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한선은 잡고 있습니다. 딜러가 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물건 잘못 때문에 들어왔는데 50만 원은 상한선을 잡았습니다. 그 이상은 60만 원이야. 그 이상은 60만 원이야. 그래서 그 딜러가 50만 원 상한선 잡으면 이제 팀장은 어느 정도 상한선인지 본부장은 이제 그게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대 1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K리그는 한국에서 벌어진 돈을 쉐어하는 거고, 글로벌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들어온 수익을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역사적인 것입니다. 7월 5일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울타리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온 워너비 그룹 안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게 되고, 이 기간이 좀 지나면 혹시 탈퇴가 일어나더라도 그 직급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탈퇴라는 건 본사가 다 들어갑니다. 본사를 채워서 그 수익을 개인이 나눠가지고 수익을 본사가 가져와서 다시 F내로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직급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면서 직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했더니 지금 돈 달린다고 해가지고 100코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밑에 거를 몇 개씩 막 화물을 해서 돈을 만들려고 해. 그래서 이거 좋은 의도로 했는데 지금 뉴스가 일어나겠다 이래서 멈췄습니다. 멈추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직급은 고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직급이 빠져 탈퇴가 자기 산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직급은 이제 고정화되게 됩니다. 고정화돼서 평생 여러분들의 연금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신 우리 사장님이 이사 직급을 가졌어요. 이사 직급을 가졌는데 이제 한 몇십 년 이렇게 수당을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다가 이제 자꾸 하실 때가 됐어요. 운명하실 때가 돼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불러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워너비에다가 그렇게 투자 아닌 투자를 해서 이사 직급을 받아서 그동안에 이렇게 매월 몇천만 원씩 받았는데 이제 내 운명이 다해서 너한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눈물을 펑 흘려서 딜러는 그럼 어떻게 돼? 눈물을 울지만 너무 무서워. 내 평생 그 아들이 어느 그룹이 없어지지 않는 아들이 또 평생 받을 거고 그 아들의 또 아들 손주가 또 평생 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법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워너비의 그 태생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워너비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수단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친구 사장님도 이제 운명하실 때가 됐어요. 딜러가 7월 5일 전에 딜러였어요. 딜러가 한 달에 5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내년 20만 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용돈벌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도 들어가실 때가 아들아 내가 20년 전에 그때 딜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용돈벌이는 했다. 담배값이나 소주값은 이렇게 얻었다. 내가 다른 거 줄 거 없고 너한테 이 딜러 직급을 청축이 되니까요. 딜러 직급을 너한테 주겠다. 아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그때 팀장이 됐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럴 수가 있나? 7월에 딱 멈추니까 받지 않았죠. K를 못 들어오니까 내 밑에 딜러가 있어야지 팀장이 되는데 그때 아무리 돈을 많이 집어넣은들 뭔 의미가 있냐 지금. 내가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살 테니까 제발 나좀 뭐요 5천만 원, 2천 얼마가 1천 얼마에 공장인데 나는 어느 2천원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씩 물건을 사는데 어차피 물건 사서 자기가 쓸 거니까 그거 살 테니까 나를 팀장시켜주세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팀장이 아니 딜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딜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딜러 문을 딱 막아버렸으니 팀장으로 승급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자로 승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딱 굳어지는 겁니다. 얼마 동안에 대를 이어서 굳어져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어느 그룹이 막 세워지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워너비 그룹에 물건 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건 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워너비 커질 거를 사장들은 알아요. 대표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 기술, 정말 유일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워너비에다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워너비가 계열사 알아서 다 커지고 알아서 해외로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자기 가만히 앉아서 100% 가지고 쓸 거냐고요. 며칠 없는 100% 의미가 있어요. 10% 가지고 마음 편하게 10%를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국 황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150년 된 기업하고 제가 영국 넘어가서 사진 찍게 됩니다. 얘기하면 또 안 돼. 이미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16개 국가에 대한 총사업권을 가져온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뉴욕에도 가서 또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돈이 예비돼 있습니다. 예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수준을 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딜러를 마감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고 여러분한테 한편으로는 좋고 왜? N값이 이제 멈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고 지금이 낮은 분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지금 잠을 자면 안 되는데 왜 지금은 에고맥스도 아니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화장품이 그 7종 세트는 지금 140에서 150만 원입니다. 7종 세트.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더 낮추고 싶었어요, 제가.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원가는 20%거든요. 화장품 원가는 20%예요. 그리고 총판이 50% 마진을 받으니까 본사는 30% 마진을 가는 거예요. 그 30%를 N분의 1로 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딜러가 되면 딜러는 화장품 3분의 1 값밖에 안 돼요. 다른 경우는 단품 세트 24만원이니까 단품이 아니라 뭐지? 단품 그 세럼 박스 2개밖에 더 드려요. 2개. 이 2개를 미리 구매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평생 딜러 수익을 갖잖아요. 딜러도 수단을 담을 수 있잖아요. 평생 대물려서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좋아. 내가 팀장 한다고 330만 원 팀장에서 상담하시기 없다 생각하고 화장품 2세트 내가 쓴다. 2세트짜리 7종 세트 2개 그 생각한다고 했어요. 정식으로는 팀장 되면 정말 딜러가 50만 원 받는데 팀장은 150에서 25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3배에서 5배 되니까. 그럼 자기인데 그 매출에 따른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숫자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는 못했잖아요. 이제 확정되는 숫자가 딱 나오니까 이제 상한선을 잡는 거 아니죠. 그리고 150에서 250 받는 팀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글로벌에 나가고 한국에서 전체 20개 계열사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 그럼 엄청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화장품 내가 사서 내가 쓰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장점을 안 될까라는 대표로서는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애하시고 제가 이제 이따가 유통 시스템 새롭게 바뀌는 우리의 직판 시스템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야 이게 왜 지금 긴장하고 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스피드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스피드 시대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개념이 아니고 원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원조. 그게 스피드 시대인 거예요. 대기업들하고 저랑 붙으면서 제가 속도를 내는 부분이 원조 외에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대기업하고 싸워서 어떻게 속도를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런 조직이 있고 브랜드가 있고 돈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시대, 스피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원조의 개념이에요. 남들보다 더 먼저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대기업과 싸워서 거의 이득을 차지했습니다. 똑같이 나눠서 시작할 때는. 왜냐면 대기업은 오너가 덤비지 않아요.
부장들이나 예? 그 밑에 부장이나 이사나 임금들이 움직이거든. 여기 월급탱이나 자기 잘못 선택에다가 자기 돈 따라갈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중을 제한 거예요. 걔 싫어서 자기 돈 따라가니까. 저는 뭐가 따라가잖아. 저는 올라가잖아요. 무조건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대기업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기업하고 앞으로 100개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직접 떠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빠를 거라고 자신을 보이고 이길 거라고 자신을 보이고 그리고 먼저 개념이 스피드 시대는 속도가 아니니까요. 먼저 늦게 가가지고 속도를 내면 뭐가 있냐고요. 속도를 내면 원어민국을 마감시키는데 그렇게 가서 속도 내면 뭐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 잠깐 제가 못 찾으면 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나왔어요. 갑자기 설교에 이게 나와서. 네. 이게 순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목사지만 정규 편향적인 걸 시작합니다.